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달러 약세는 외국인 매수를 촉발하는 부분이고, 또 달러 약세는 신흥국 강세를 유발하는 요소고,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 역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는 부분, 장기 성장성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포트, 대신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내용보다 그냥 종목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이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주식시장을 단기 매매에만 치중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을 이해해야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단간 순간 들어가서 저도 MS 덱을 가지고 상한가 가는 흐름도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 65%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도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투자고,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투기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저도 투기를 해봤고, 매매를 해봤고, 투자를 해본 그런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오래 주시장에 남아있으려면 궁극적으로 큰 투자의 흐름 속에서 가끔씩 매매 흐름을 갖고 가는 방법, 이 흐름을 갖고 가야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이런 많은 내용들, 이게 과거 내용이라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나간 거, 그죠? 이렇다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럴 수 있다라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주식은 선행적이어야 됩니다. 선취매를 통해서 후 흐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가야지, 그죠? 항상 뒷북을 치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딱딱하지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달러 약세 한 게 지금 오래됐죠? 1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부분도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였습니다. 신흥국, 그 속에서 대만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 부분으로 상대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2021년도에도 달러 약세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요소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바라본 부분보다, 그죠? 궁극적으로 그런 큰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21년에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하고, 또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유럽이 강해지면 달러 약세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차트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상대적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상대 통화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반작용의 흐름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은, 그죠? 기저효과에 의한 유럽 GDP 성장률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 속에서 달러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도, 그죠? 이 상대적으로 유럽이 회복, 경제가 나아지면
달러가 약세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여타 이머징 마켓에 위험 요소가 나타난 경우엔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보여졌었던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과 유로존.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 갭은 유로화를 강세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달러 약세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빨라지는 유럽 경기 회복 속도. 사실 유럽 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그죠?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속에서도 뭐에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달러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달러와 투자 포지션은 순매도, 유로화 투자 포지션은 순매수 흐름 속에서 이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고점을 돌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있더라도 달러는 이미 약세 추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머징 마켓 우리 원화 환율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1075원, 1050원 요 라인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한번 구축하고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또다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들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마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수출주냐 내수주냐 하는 이 기세 싸움 순환 흐름이 조금씩 로테이션 되는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만, 기조적으로는 원화 약세 흐름, 원화 강세 흐름, 그죠? 환율의 약세 흐름, 우리 원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이 기반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은 강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달러가 안정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신흥국 증시 흐름을 2011년 이후 글로벌 선진국 대비 사실 상대적으로 부진을 이어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연봉, 여러분들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죠.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참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냥 10여 년에 걸쳐서 우리 시장이 225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그리고 한 17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한 이 장기 흐름의 박스권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별주를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의 연봉입니다. 그죠? 연봉, 일봉이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의 일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가끔씩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러면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277원짜리가 2200원까지 10배 올랐다가, 그죠? 10배 올랐다가 한 10여 년, 10년이 뭡니까, 지금? 2010년, 2020년, 딱 10년이네요. 그죠? 10여 년 동안 박스권을 헤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순간 이탈을 하긴 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풍부한 유동성, 재정정책, 그리고 저금리, 그 속에서 우리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개별 종목의 일봉 차트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겁니까? 매도를 할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쉴 만큼 쉬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고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라인. 왜 3,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근거 대신증권 리포트가 제가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 시황 관련된 리포트를 읽다가 보니까 저하고 가장 유사한 생각이 가장 근접한 부분이 대신증권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기술적 흐름도 3080포인트, 3050포인트 내외까지는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개별 종목의 차트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도 마디 분석 통해서 이 1075원, 1055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달러 신흥국 증시의 상대 강도나 그리고 매력,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시지 전반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김정은이가 미사일 한 방 쏘고, 그죠?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면 또 순간적으로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도 중간중간 이슈 때마다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과 통화 흐름, 재정 정책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추세적 흐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선진국 증시의 2020년, 2021년 PER은 20배를 상회한 반면에 신흥국은 2021년 PER은 14배 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그죠? 잘 나가는 기업들,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대, 5%대지예요. 그만큼 5%대를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의 밸류에이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의 이 밸류에이션은 저평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보다도 더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의 요인,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26.4%, 신흥국 이익 모멘텀은 33.3%, 이게 더 신흥국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속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선진 시장과 그 저평가 받았던 갭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의 강세 흐름을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021년에도 코스피는 더 강해질 수 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이 차별적인 모멘텀과 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원화 강세로 인한 한국 자산 시장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유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 한국 증시 상대적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이 차별적인 모멘텀과 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600명 들었으면서 또 서울시에서 옛날 통행 금지를 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조금 전에 들리던데, 그죠? 참 발상 자체가 참 구시대적이에요. 그죠? 여하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차별적인 매력이 더 부각될 거고, 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섹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쪽 라인을 보세요. 반도체, 메모리 쪽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이 반도체 굴기하면서 쫓아올라다가 지금 꽝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2차 전지 뭐라고 하는데, 그죠? 샤오펑이 지난 1년 동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76배를 올랐는데, 우리 LG화학 지금 3배밖에 더 올랐어요? 글로벌 1위 탑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굴지의 회사들, 현대자동차, 지금 뭐 이 내연기관에서 4, 5위의 마켓을 갖고 있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에서 지금 뭐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바이오시밀러 쪽, 의약품, CMO 이쪽 라인 부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ST팜, 뭐 이 유한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또 지금은 조금 소외돼서 잘 안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또다시 신고가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플랫폼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쪽 라인 부분들도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구조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도 부각되고,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중국이나 인도 다음으로 한국인데, 그죠? 그런 국면 속에서 중국은 미국, 미중과의 관계 악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또 중국의 폐쇄성,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인도나 한국, 이 시장이 가장 유망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2019년 대비 2025년 한국의 GDP 성장률,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한국은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은 그나마 삼성전자도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 업로드할 때도 이야기했죠. 그죠?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가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용될 금액 7조 5조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거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죠? 그런 삼성전자의 흐름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한국은 2019년 대비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한국은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그죠? 예상이지만 그런 가능성 흐름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그죠? 그냥 지수가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안 좋아, 조정받겠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추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시장, 주식시장의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소형 기업들은 지난번 업로드를 했지만 환율에 대한 이 손익분기점, 이 부분이 1180원 정도인데 지금 1100원을 하회하고 있으니까 중소형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중소형주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환율의 위험을 해지를 잘 한 기업이라든지, 그죠? 거기에 이 수출 다변화, 글로벌 흐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놓여 있는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 말고, 그죠? 현지화가 돼 있고 나름
글로벌화돼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차별적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종합주가지수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 지수, 그래서 자꾸 매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또 외국인 주도하의 시장인데 자꾸 개인 주도하의 종목 부분에 매몰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자산가치가 재평가되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한국 자산가치 재평가와 함께 외국인 수급 개선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 지금 한국 GDP 성장률 전망 조정폭도 제한적이고 경기 안정성도 부각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 요인, 그죠? 정치적 변수 요인만 없다면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환율 효과도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펀더멘탈 동력, 이 부분이 실적 모멘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죠. 사실 원화 강세 이 부분이 수출주들에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건 옛날에는 상당히 컸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글로벌화돼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수출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옛날보다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환율이 저런 식으로 급락하는 형태, 그러니까 원화 강세 흐름이 진행되면 현대차, 기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출렁출렁거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화부채 많은 기업들, 그죠?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이런 쪽 라인 부분은 막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영향이 적잖아요. 그 이유도 뭡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내성, 이미 옛날에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흐름들을 잘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업로드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성장기로 시장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거냐, 구조적인 장기 성장 흐름에 바라본다면 아직 시장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게 왜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1, 10위의 기업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1위에서 9위 기업들을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술, 바이오, 환경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이에요. 시가총액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겁니다. 항상 주도 섹터는 그 시가총액 상위 그룹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공통점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주도 섹터의 방향인 거예요. 그죠? 많이 급락했었던 섹터, 그죠? 어느 순간 건설 섹터도 반등을 할 거고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죠? 그런데 그런 섹터 흐름들이 10% 20% 반등하는 타이밍에 주도 섹터들은 더 센 힘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4월, 5월 달에 계속해서 주도 섹터와 관련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지수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지수가 마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야, 체감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종합주가 지수만 올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아세요? 한 6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600만 개 기업들 중에 주식시장에 있는 상장에 있는 기업은, 그죠? 거래소 800여 개, 코스닥 1200여 개, 그래서 한 2000개에서 2100여 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올 때는 기술 특례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 나가고 영업이익, 매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만 통과돼서 들어오죠. 그렇지 못하고 상장되어 있던 기업 중에서는 안 되는 기업, 부실한 기업 내쫓아 상장 폐지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나마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를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특수한 흐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저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효과에 의해서 뭐예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파괴적 혁신이 어떻고 기술혁명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반도체, 지금도 여러분들은 2차전지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LG화학은, 아직도 삼성 SDI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기 매매 쪽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꾸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큰 추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맥락, 그것이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달러 약세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추세적 흐름이다.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복귀가 됐을 때 외국인 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